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 시간으로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상연고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약간 의미 있는 문제들 위주로 설명할 테니까 필요한 부분들 잘 메모해서 여러분 학습에 버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문제는 6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 있습니다. 뭐 조건 만족할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 자, 조건들이 쫙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조건 관계식 나온 거 봤다. 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뭐죠? 자, 인수분해에서 나온 거죠. 곱셈공식 혹은 인수분해. 자, 지금은 인수분해인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잘 보니까 A 문자 있고 B 문자 있는데 A 2차, B 2차, C도 2차. 차수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한 문자 정리해야 되겠죠? 자, A 제곱 들어간 부분 정리 들어갑니다. 뭐 되겠습니까? B-C의 A 제곱. 됐죠? 자, 다음 A 들어간 거 바로바로 옆에다가 써놨나요? 어우, 친절해라. B 제곱 빼기 C 제곱의 A. 그 다음은요, BC가 공통입니까? BC 공통의 B-C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B-C가 전부 공통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B-C A 제곱, 이쪽엔 B 더하기 C의 A, 이쪽에 BC 이렇게 돼서 아까 는 0을 못 썼었는데 는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인수분해해서 A 더하기 B, A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긴 하겠는데 삼각형에서 이런 부분들이 두 변 길이 합이 0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B하고 C하고 서로 결과가 같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ABC 이쪽 B 길이, C 길이, 밑에 A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요? 이 길이하고 같으니까 이거를 어느 쪽 하나를 바꿔야 되겠죠. 어쨌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OA 더하기 B는 이꼴 9C. 이거 C로 바꿔야 되겠네요. OA는 이꼴, 자, 넘어가니까 8C. 그래서 A는 이꼴 5분의 8C다 해서 이쪽 길이가 A인데 여기를 5분의 8C로 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 다음에 넓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쫙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가 5분의 4C 됐습니까?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5분의 3C 이렇게 처리되나요? 이렇게 빨라졌죠? 3대 4대 5 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넓이 구하겠습니다. 2분의 1 밑변 길이 전부 C로 가는 게 좋겠죠? 자, 5분의 8C 높이 5분의 3C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다? 108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약분할까 해야 되는데 짠짠 약분 4 됐습니까? 12가 약분되면 얼마쯤 났나요? 12 곱하기 얼마쯤 해야 되나요? 9 해야 되나요? 12 곱하기 9 2, 9, 18, 108, 그럼 9쯤 되네요. 자, 그렇다면 C제곱은 여기 있는 거 가서 25 곱하기 9 이렇게 돼 있으니까 C 값은 얼마가 나오겠다? 3, 5 제곱이니까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C 길이가 나왔습니다. 자, C 길이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무슨 길이도 나왔다? B 길이도 나왔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15를 또 대입을 하니까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 남고 24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길이들이 쭉쭉쭉 다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둘레의 길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A 값은 24였고 다음에는 15 이렇게 되니까 30에 54 이렇게 처리하면 변 길이가 됐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요. 자, 이번 문제는 그냥 평상시 같다면 아마 이렇게 인수분해에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끝나는 문제인데 거기에 좀 살짝 내용 추가해서 변 길이까지 구해가는 거로 조금 응용이 돼 있어서 업그레이드 돼 있어서 한번 체킹해 봤습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변 길이와 관련된 거에 나오면 항상 인수분해해서 변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문제 패턴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복소수네요. 알파 복소수, 베타 복소수 나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해달라. 대입 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출제자가 원하는 바가 아닌 것 같죠? 자, 주어진 식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이 앞에 식에 알파가 공통이네요. 그럼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뒤에 식엔 뭐가 공통인가요? 베타가 공통이네요. 마이너스도 끄집어낼까요? 그러면 알파바 여기 부호 밖에서 베타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가 공통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 됐습니까? 이거는 다시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켈레복수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주어진 식에서 3 빼기 4 마이너스 1 2 우유 플러스 3i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식이 마이너스 1 플러스 3i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이렇게 켤레복수 상태를 곱하기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제곱 빼기에 3i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1, 9 빼기 더하기 해서 10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왔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답이 나오니까 지각 변동이 한번 일어나네요. 자, 그냥 곧바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식을 좀 정리한 이후에 대입하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다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문제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상현고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K값에 관계없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을 항등식 풀이하면서 여러 번 괴롭혔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식을 처음부터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착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교훈을 주는 문제가 되겠죠. 자,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중근이라는 말. 맨 앞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2차 방정식을 봐야 되죠. 중근이라. 중근. 근 하나 판별식 D. 아주 풀이법이 정해진 거예요. 2K 플러스 M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A A는 1이니까 됐고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N 이퀄 0 이렇게 됐습니까? 해서 판별식 D를 이렇게 주한 이 식을 풀어갈 때 이때 이제 K값에 관계없이 이 식을 K의 식으로 봐라. 근데 등식이다. 뭐라고요? 항등식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4K제곱 플러스 4MK 더하기 M제곱 빼기 4K제곱 됐습니까? 플러스 4K 마이너스 4N 이퀄 제로. 이걸 정리 들어가야 되겠죠? 자,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 문자 들어간 거로 정리 4 공통의 M 플러스 1K M제곱 마이너스 4N 이퀄 제로 M값 마이너스 1이니까 N값은 4분의 1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두 값의 합을 구해달라. M 더하기 N.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죠.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끝났습니다. 2차 방정식으로 봐야 된다. 2차 방정식 중근 D0 그 나온 식을 K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식으로 봐라.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해서 K 문자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정리한다. 핵심적인 항목에 대한 내용 다시 점검 드렸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거의 모든 학교에 출제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학습하는 학생들은 잘 기억해서 꼭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11번 문제 풀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알파, 베타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식을 만족시킨다. 그런 2차 방정식을 함수 fx를 만들어서 함수 값을 구해달라. 자,
근데 이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거를 이용해서 풀이를 해달라. 뭐 이곳에 대입해서 풀이하는 그런 풀이가 가능도 하겠지만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아하 알파의 알파 베타의 베타 되겠습니까? fx는 2x 이런 형태의 방정식 즉 fx-2x는 0 이런 형태의 식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이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하하, 이거 웬 횡재입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자, 그렇다는 얘기는 fx는 x제곱 플러스 2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 되셨습니까? 자, 문제의 뜻 파악을 정확하게 잘 하는 그런 문제 유형. 자, 조금 계산이 쉽다고 문제가 쉬운 건 아니고요. 문제의 뜻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적용해서 지금 이 부분이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형태 딱 잡아가는 거. 이 부분 잘 체킹해서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풀이 진행한 이 부분 잘 이해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잘 됐기를 바라면서 또 역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허근을 A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식의 값을 구해달라. 4차 방정식은요, 뭐 판별식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근데 웬 허근 이런 거 나오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일단은 무엇이 돼야 되겠죠? 자,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개수의 총합이 0이 되니까 1이라는 인수가 있겠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립제법이 우와 마이마 3 제로 잘 됐죠. 자, 그 다음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약수에서 찾아야 되니까 3 한번 시도해 볼까요? 1, 3 오, 계속 똑같은 거 나오니까 불안한데요. 1, 3 제로 됐죠. 자, 그렇다면 x-1, x-3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제로. 우와, 이곳에서 바로 무슨 근? 허근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하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딴 학교 문제 풀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즉 그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근을 오메가, 그러면 다른 근을 오메가 바.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곱하기부터 쓸까요? 칸이 좁으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슉. 물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제로,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제로. 대입한 거니까 좀 빨리 써도 되죠? 자, 그 다음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데서 연습되었다면 자, 이렇게 양변에 곱하기 하더라도 결과 똑같다. x 세제곱 빼기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메가 세제곱 이꼴 제로, 오메가 바 세제곱도 역시 제로 이런 결과. 그 다음 이곳에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이곳에서 오메가 바도 오메가 분의 1.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어떤 결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 오메가 바 제곱은 오메가. 주어진 식을 x로 나누게 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또 실제로 오메가를 구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형태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무엇을 됐을까요? 문제에서 뭐 오메가 대신 a를 썼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죠. 자, 그랬을 때 이 식은 일단은 오메가 세제곱이 1 이렇게 아래서 살펴봤듯이 얘도 a 세제곱이 1 되는 거니까 아하, 세 번마다 규칙. 그렇다면 세 번마다 규칙 요거예요. 근데 계속 곱하기래요. 3 8 24 이렇게 됩니까? 와우. 그렇다면 1 플러스 a 1 플러스 a 제곱 1 플러스 a 세제곱 이런 부분들을 8번 반복돼. 8번 8번 반복이다. 이런 걸 풀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자, 오메가 세제곱 형태 a 세제곱이 1이니까 이건 뭐 2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제곱 하면 되겠고요. 어떤 풀이가 좋을까요? 자, 중간에 이런 부분 보이시죠? 주어진 2차 방식 이런 모양 형태를 좀 이용할 건데
자, 1 더하기 A 이런 형태가 여기 부분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 A 제곱. 큰일 나겠네. 자, 그러면 또 이번엔 제곱하고 1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A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거는요, A 세제곱이에요. A 세제곱은 얼마라겠죠? 1이에요. 하하. 됐습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2의 8제곱. 그러니까 지금 이론은 오른쪽에서 정리한 이 부분이 거의 모든 학교에 출제가 되는 아주 대표적인 유형인데, 하하, 상현고에서는 그 표현을 눈에 보이지 않게 4차식 속에다가 살짝 넣어서 조립제법도 물어보고 4차 방식 풀이도 살짝 물어보는 그런 형태로 변형을 좀 살짝 간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랑랑랑. 즐겁게 문제풀이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함께 풀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3차 방정식 주어져 있는데 중근을 갖도록 한다. 체킹한 이유는요? 문제가 어려워서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무지 많이 해서 많이 틀리는 문제. 실수 조심해야 될 문제 유형의 아주 대표주자. 그래서 체킹한 겁니다. 3차 방정식 중근 갖는 이론 없고요.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는 무엇부터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차수가 달라지는 거 보니까 이건 인수에 A를 쓰는 센스를 발휘하겠습니다. 과연 될까요? 되만 하는데 일단 A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워지면서 4가 되겠고요. 4A A 제곱 제로. 감사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x-a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이 중근을 갖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뭘 하겠습니까? 야, 이곳에서 중근이라 판별식 D다. 4분의 D? 알았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아하, 4 마이너스 뭐 A 제로. 아싸, 이렇게 나오는구나 될 겁니다. 그리고 보기에 이런 답이 있으면 체킹하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이 더 있다는 말씀이에요. 과연 어떤 답이 더 있을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이 오른쪽 식이 x 마이너스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렇게 중근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답이 더 생겨요. 이쪽이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즉, 이러한 2차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라는 식이 x 마이너스 a라는 인수를 갖는 이런 형태.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4a 5a 이꼴 제로에서 a는 0 마이너스 5 이런 두 개의 근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당연히 얘네들을 모두 합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어려워서가 아니고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 이런 이론들이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잊지 말고 풀이를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다.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 형태니까 또 조심해야 될. 그래서 머리 기억 속에 넣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 자, 이해되셨죠? 실수 없이 잘 풀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서술형 2번. 큰 틀에서는 18번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이 녀석이 표현되는 소수를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되네. 어떤 소수가 도대체 n제곱 플러스 4 형태로 표시될까요? 자, 이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인수분해에서 나온 겁니다.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되나요? 전부 짝수차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갑니다. 과연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 2차식 인수분해는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거나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해야 된다 라는 그런 문제를 기억해서 풀어가는지 뭐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뒤쪽이 이렇게 빼기 제곱 형태가 돼야 되니까 센스 있게 플러스에 마이너스 4n제곱 해서
n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n의 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자 그렇다면 이제 합차 공식 형태로요 n제곱 플러스 2n n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쓰는 센스. 왜 이 녀석을 이렇게 곱하기꼴로 나타내 줬을까요? 소수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소수는 인수 자체가 1하고 자기 자신 몇 개밖에 없어요. 2개요. 그러니까 3 하면 1 곱하기 3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작은 수, 큰 수. 2개로 인수분해 됐으니까 이쪽이 작은 수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넘겨서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은 제로 되니까 n 마이너스 1의 제곱에 n은 1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숫자는 도대체 뭘까요? n이 1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된 숫자니까 5였단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단 이야기는 5 곱하기 1 그래서 맨 처음 이 숫자가 얼마라고요? 당연히 5가 되겠죠. 됐습니까? 풀이 끝. 간단하죠. 자, 근데 문제를 읽어봤을 때는 문제에 자, 보기 차식을 이용한 이런 풀이법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질 그런 문제 형태가 제공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문제를 낸 거죠. 갑자기 소수 이런 표현 나와서 배운 단원에 이런 내용이 없었을 텐데 하고 당황했을 그런 문제 유형. 잘 이해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쌤의 즐거운 수학 상연고 문제 20번 서술형 4번이 되겠습니다. 오, 서술형 문제가 많아요. 3창의 개수가 1이고 모든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때 요런 새로운 이론을 한번 구해달라. f는요? 2가 근이란 이야기? 2 플러스 i 근? 2 마이너스 i 켤레근? 호호 문제 어렵지 않은데요? 자, 그러니까 3차 함수 fx가 뭐 x 세제곱 뭐 x 제곱 뭐 x 뭐 이렇게 풀었을 때 이 녀석을 능령하는 방정식 했을 때 근이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뭐 이 방정식을 다 모두 구해서 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베타 뭐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걸 모두 구해서 이 식을 완성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라는 것은 이곳에 알파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0이 되면 이게 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2 집어넣었을 때 뭐 이런 거 집어넣었을 때도 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풀어야 될 게 f2x는 0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이 알파 이렇게 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2x가 알파. 그러니까 x는 2분의 알파. 그럼 2분의 베타, 2분의 감마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새로운 방정식이 그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이거의 세 근이 곱을 구하라는 얘기는 8분의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해달라. 자, 그렇다면 요것만 구했으면 됐죠. 8분의 2 곱하기 2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i 곱하면 4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4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끝!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일반적인 풀이에서 요 형태의 근대했을 때 나왔던 이론, 3차 방정식 이론 결합시켜서 문제를 냈는데 켤레근 나왔고 몇 가지 이론들을 결합시켜서 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산수가 엄청 길어지죠. 근데 지금도 보셨듯이 서술형 4번이에요. 전체적으로는 20번 문항이고 그리고 보게 되면 뒤쪽에 또 서술형 문항이 또 2개씩이나 더 있어요. 상연고 문제는 시간 싸움을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론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지금 군더더기를 넣지 않는 그런 표현 형태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론들을 얼마나 연결을 정확하게 잘 하는지 이해되셨죠? 자, 3차 방정식 켤레근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그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 중에서 문제 필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 처음 이걸 다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관계
알파가 근이다라는 이렇게 되는 건데 EX 형태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알파. 그래서 근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필요한 부분만 싹 부각한다. 되셨죠? 효율적인 풀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출발합니다. 어느덧 상연고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5번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문제는 서술형 6번까지 있어요. 와우, 서술형 문제가 무려 6개나 출제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22문항이 출제되는 상연고 문제. 와우, 시간 싸움이 장난이 아닌 그런 시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문제 풀이 한번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식집에서 라면 한 개 1,200원이면 가서 사 먹고 싶다. 아우, 가격이 싸네요. 하루에 근데 32개밖에 안 팔리면 글쎄 갈까 말까 라면 맛없나 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100원을 가격을 줄이면 4개씩 증가한다. 아이고, 32개 팔리면 아무래도 100정원을 투입해야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판매가 어떻게 해주면 최대가 되게 할까? 이런 고민 마시고 100정원을 찾아갔어요. 자, 1,200원인데 X개 100을 X번 줄이면 가격이 다운되면 32개에다가 4X만큼 늘어가는 것이 매출 총액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산수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커서 부담스럽죠.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전개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발 좀요. 이곳에 4 공통이고요. 이런 곳에는요 100이 공통이에요. 제발 48, 32 이렇게 좀 해서 숫자를 좀 줄여봤으면,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나마 도와드릴 부분이네요. 계산할 때. 그러면요 전기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 마 8 뿌 12 4x 12 곱하기 8. 아이, 급하지 않으니까 놔두죠 뭐 이렇게. 그렇다면 요 식은 최고차가 음인 2차 함수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그래서 2 끝났습니다. 즉 x가 두 단위만큼. 근데 한 개의 가격? 그럼 이게 가격이었잖아요. 앞쪽 부분이 이게 가격. 1,200원에서 100 곱하기 2 끝. 1,000원. 오우, 이 가격엔 가야 되겠다 진짜. 라면 1,000원에 판답니다. 가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매출 좀 올려줘야 되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자, 응용 문제, 문장이 길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차수만 간단하게 높아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문제 풀이 즐겁게 해서 성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상위권 문제는 대신 문제 하나하나는 많이 어렵진 않지만 적당한 수준 문제가 많이 서술형이 무려 6개나 출제되는 문제였으니까 중간에 막 쉼없이 막힘없이 쭉쭉 풀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 시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풀이가 도움이 됐습니까? 자,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랑랑랑!